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MOU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 유가가 안정을 찾는 모습들이 확인되기도 했고요. 해상 봉쇄도 금방 정상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을 지원해준다라는 소식 속에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힘을 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기술주들이 다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들 고민해 보겠고요. 먼저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5% 오르면서 종가상으로 사상 처음 9,000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쉬운 건 사실상 코스닥이죠. 천선을 겨우 좀 지지해주는 흐름들 확인됐는데요. 어제는 FOMC가 다소 매파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시총 상단 위주로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2% 넘는 상승분을 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에서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 계속 매물을 좀 출회하다가 다행히 200일선에서는 지지가 나타나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고요. 3% 하락하면서 종가상 1000선을 겨우 지지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와줬죠.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해주는 흐름들 확인됐는데요. 저점 대비해서는 한 3조 원가량 순매수하는 흐름들이 장중에 체크됐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은 좀 덜어냈고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로 좀 덜어내는 흐름들 확인됐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전기 전자를 담았고요.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이를 좀 덜어내는 흐름들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롯이 개인 투자자가 받쳐줬던 시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테마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한 MLCC 정도만 움직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MLCC 전반적인 내용들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코스피는 종가상 처음으로 9,000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시장 쏠림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의 수가 112개였고요. 하락한 종목의 수가 791개로 무려 7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안에서 86%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도 사실 심각했습니다. 상승 종목의 수가 200여 개, 하락 종목의 수가 1,400여 개가 넘어가면서 이 또한 여기서도 6배에서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흐름들도 함께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끌고 갔던 시장이었는데요. 반도체에 있어서 바뀐 시나리오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늘 똑같은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램 값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 중에 70%를 지금 LTA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메모리 사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지금 70%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를 팔게 되면 내 손에 70만 원이 남는다라는 거죠.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 추가적인 랠리를 좀 보이는 흐름들이 어제 시장에서 함께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신고가를 달성한 날이기도 하죠.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였던 건 사실 아침에 있었던 속보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HBM4E 12단 제품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다가 공급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삼성전자는 5월쯤에 마무리가 됐었고 그리고 원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샘플을 공급하는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었는데 앞선 코멘트에서도 나왔듯이
SK 하이닉스도 이를 좀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월에 이런 샘플 공급 계약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복수 고객사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내용들이 시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뉴스 두 가지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미국 국무부의 후커 차관이 하이닉스 관계자를 회동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아마 워싱턴 시간으로 18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에서는 좀 보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AI 메모리 공급망이나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머스크 CEO와 함께 회동한다라는 부분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하겠지만 예정은 이달 말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회동을 한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현재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에는 자율주행 칩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테라펩도 구성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X에는 저궤도 위성 안에 또 칩이 들어가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칩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AI 인프라나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협력이 더 강화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는 시총 상단 플러스 MLCC 정도만 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MLCC의 3분기가 완전 쇼티지를 직면하게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받아보기까지 지금 최대 20주 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계산해보면 사실상 거의 5달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자체적으로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 에이직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 일선에서 있는 기업이 무라타랑 삼성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선에서 이미 가격을 올린 상황이다 보니까 일선도 자연스럽게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 또한 함께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울 반도체라는 종목이 새롭게 MLCC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무라타와 함께 설비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MLCC 관련주로서 새롭게 편입되며 한울 반도체가 상한가에서 마무리 짓는 흐름들도 함께 확인됐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죠. 자, 오늘도 MLCC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지 투자 포인트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앵커 MLCC 하면 삼성전기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 드디어 전고 돌파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MLCC 앞으로도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MLCC라는 손톱보다 작은 부품 하나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화전기가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울 반도체, 앞서 간앵커님 언급해 주신 종목도 상한가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까지 안착을 하게 됐고 어제 장중에는 무려 227만 원까지 도달한 모습들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들 제가 간단하게 히스토리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중의 최고가 227만 7천 원을 달성하면서요. 오전에는 한때 VI가 발동이 된 다음에 해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5거래를 연속해서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누적된 이 주수만 보더라도 108만 주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동결이 되고 여기다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는 불안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모습들이 보이면서 더욱더 관련된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동반 급등했던 것들이 바로 MLCC 관련주였습니다. 앞서 방금 언급드린 이 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어제 전날에 이 무라타의 자회사이죠. 후쿠이 무라타와 함께 MOU 체결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들려오게 됐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온기가 좀 깃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무라타라고 한다면요. 전 세계 글로벌 1위의 MLCC 관련된 기업이죠. 이 기업과 함께 고성능 MLCC 마운터 설비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사실 관련돼서 이 삼성전기 그리고 MLCC 반도체 기판주들 모두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3월에서 5월
때까지 석 달 만에 거의 300% 이상이 올랐고요. 사실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90만 원대에서 머물렀는데 지난달 29일에 무려 2배 넘게 오르면서 219만 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에는요, 워낙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과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요, 한때는 5%대 연속해서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160만 원 그리고 170만 원대까지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6거래일 만에 20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하게 됐고요. 이틀 연속해서 계속해서 급등하며 결국에는 어제 장중에 227만 원까지 오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표 넘어가서 그러면 MLCC가 어떤 곳인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MLCC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 댐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를 해주는 초소형 부품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작은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는 1000개가 들어가고요. AI 서버 안에는 무려 28,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버보다는 이 전력 소비를 5배에서 10배가량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JP 모건 측에서 최근에 MLCC 관련돼서 전망을 숫자로 좀 보여줬습니다. 내년에 MLCC 매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2배가량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특히나 AI 서버용 MLCC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마다 2.4배씩 증가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공급 부족 이슈겠죠. 자세히 좀 내용을 볼게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산 라인, 이 공장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베트남에도, 필리핀에도 공장을 또 증설하고 있는데 사실 공장을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산까지는 아직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일본의 무라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라타에서도 최근에 이 실적 설명회에서요, 2016 그리고 2027 회계 연도에 약 800억 엔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 84%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생산량도 연평균적으로 20%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데이터 센터용 제품이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인 조달을 잘 할 수 있느냐가 다음번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젠 가격 인상이 사실 이미 시작이 됐었죠. 무라타 사장은요, 최근에 연초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가격에 대한 상향 조정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발언에 힘입어서 삼성전기도 일부 MLCC 가격을 최근에 인상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비슷한 선례가 있습니다. 2017년 그리고 2018년 사이에 이 대만의 후발 업체인 야게오가요, 4차례 동안 가격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60% 이상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따라서 무라타 측에서도 이때 당시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생산을 50% 감축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게 됐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2026년에도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쯤에는요, 이 글로벌 빅테크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프로젝트에 이 시동을 걸게 된다면 여기다가 이제 고부가 MLCC가 더욱더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MLCC뿐만이 아니죠. FCBJ도 마찬가지로 현재 굉장히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FCBJ라고 한다면요,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고성능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전기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현재 수요가 캐파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쟁사 측에서는 이미 2분기부터는 이런 ABF 기판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기도 여기에 발맞춰서 가격 인상에 대한 동참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기, FCBJ, MLCC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르게 갖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기 삼각편대라는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세 번째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커패시터입니다. 줄여서 실리콘 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의 가장 큰 역할은 AI 반도체 내부의 전력을 완충해주는 장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 그룹장이 한 가지 비유를 하게 됐는데 이 실리콘 캡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처럼 아무리 많은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도 계속해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듯 이렇게 물탱크 같이 순간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술 사양을 보면요. 두께는 60 마이크로미터, 높이는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거를 비율해 보자면 우리의 머리카락 10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얇기 때문에 기존에 MLCC가 들어가기 힘들었던 반도체 바로 아랫부분 또는 기판의 내부까지도 이렇게 실리콘 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실리콘 캡이 장점이 많은데 MLCC를 잠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는 다릅니다. 바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놓여지고 있는 건데요. MLCC 강점이라고 한다면 대용량, 고전압 그리고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실리콘 캡 같은 경우에는 초박형 그리고 고주파 영역에서 특히나 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측에서도요. MLCC로는 어려운 영역을 이렇게 실리콘 커패시터가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잠식이 아니라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에는요. 이런 흐름을 타고 번들링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번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뭉치를 의미를 하죠. 쉽게 말해서 MLCC 그리고 실리콘 캡과 FCBJ를 하나로 묶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삼성전기 관계자 말을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삼성전기가 영업을 할 때는 패키지 솔루션 부문, FCBJ를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죠. MLCC와 실리콘 캡 담당 인력들이 원팀으로 참여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좋은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 한 기업과 함께 1조 5천억 규모의 실리콘 캡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공급이 시작이 되고요. 업계 측에서는 3에서 6개월 내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현재 짚고 있습니다. 실리콘 캡 같은 경우에는 연간 성장 목표를 봤을 때도 올해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8% 정도 성장률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표 넘어가서요. 종목별 흐름과 리스크 투자 포인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증권사 13곳에서 나온 매출 전망치를 제가 평균을 내봤는데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굉장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은 17%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81% 숫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MLCC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중반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은 더 가파르게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원타 증권 측에서 삼성전기 내년에 영업이익 무려 3조 60억까지 높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영업이익 3조 원 시대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좋은 흐름과는 다르게 좀 상반된 엇갈린 움직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장표에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이달 들어서 전 종목 중에 1위로 순 매수를 하게 된 업종이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 종목 중에 삼성전기를 1등으로 순 매도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엇갈린 매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또는 포트폴리오의 조정 목적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DB증권 최근에 삼성전기 무려 300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온 무라타와 함께 이모유 발표 소식을 통해서 만약 이게 성공이 된다면 세계 1위, 2위인 무라타와 삼성전기 측에 모두 MLCC 제조사에 모두 장비를 납품하게 되는 거고요. 사막 콘덴서도 이런 흐름을 토대로 MLCC 관련주 계속해서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00%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베트남의 반도체 기판 공장들도 짓고 내년 5월쯤에 준공 목표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MLCC 그리고 반도체 기판 관련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눴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부품 하나가 코스피 시장의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에 정말 영업이익 3조 원 가시화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들 같이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시선을 이제 이런 작은 부품들이 실제 사례로 사용되고 있는 전장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오늘 어떤 기업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현대모비스에 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극히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 흐름이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대모비스 어떤 기업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받쳐주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인가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모듈이나 제동, 배터리 시스템, 구동 모터 같은 전동화 부품을 공급하는 전형적인 캡티브 마켓 중심의 하드웨어 제조사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 플랫폼의 공급자다라고 좀 체질을 바꿨다 볼 수 있겠는데요. 매출의 안정성을 담보하던 기존의 자동차 부품 비즈니스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사이에 그 위에 로보틱스라는 신성장 엔진을 얹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핵심 계열사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기술 협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90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 상향의 배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현대모비스의 적정 시가총액을 무려 82조 원 수준으로 재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90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는 어제 종가 대비해서 본다면 무려 49%가 넘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대모비스 기존의 차량 부품 사업에서의 가치 역시 주목할 만한데요. 이 부분에서의 가치를 메리츠 증권에서는 52조 6천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 에비타에 글로벌 피어그룹의 평균 밸류를 적용한 뒤에 오히려 50%의 프리미엄 할증을 더한 수치다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종속적인 부품사는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향후에 로봇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리서치 비용, 그리고 공장 설립 자금을 외부 차입 없이 도달할 수 있는 핵심 투자 재원 역할을 이 AS 사업과 모듈 사업이 수행하기 때문에 가치 할증이 타당하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있죠.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사업 쪽인데요. 아틀라스에 탑재가 될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사업의 미래 가치를 24조 9천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28년의 예상 기업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가중 평균 자본 비용 8.7%를 적용해서 할인했던 보수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25조 원에 육박하는 새로운 엔진이 공식적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요, 기업이 사업을 위해서 끌어쓴 돈의 대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자기 자본을 썼다면 주주에게 돌려줘야 될 수익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중 평균 자본은 시장에서 할인율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가치에서 현재 시점을 크게 개선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로봇 신사업을 평가할 때 10에서 12% 정도 깎아내린다고 하는데요. 현대모비스라서 또 아틀라스여서 8.7%밖에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신사업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인정받는 이유가 있겠죠. 기술력을 다음 화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바디 액추에이터 부분이 바로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액추에이터의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핵심 구동 장치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걷고 뛰기 위해서는 모터나 감속기, 제어기가 일체화된 고성능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로봇 제조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하드웨어 부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모비스가 공동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아틀라스에는 총 31개의 바디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됩니다. 이 31개 핵심 바디 액추에이터 설계 또 제조 기술을 현대모비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수년간 공동 개발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 공동 개발한 액추에이터를 아틀라스의 실제 글로벌 대량 양산형 모델에 표준 부품으로 탑재 활용할 수 있는 공식 계약까지 이미 최종 확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면 단순 기술 제휴를 넘어선 대량 양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진짜 시장에 팔리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는
미국 현지에 대량 양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매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8년까지 1차 생산 목표로 총 35만 개의 바디 액추에이터를 달성하겠다라는 로드맵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1,000대 분량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동시에 양산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동작까지 담당하는 핸드 액추에이터의 공동 개발, 또 기술 이관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는 로봇의 관절인 액추에이터를 넘어서서 센서, 또 제어기까지 이걸 모두 다 하나로 묶은 로보틱스 융합 시스템 패키지 공급망을 독점하는 역할을 현대 모비스가 수행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만든 로봇의 부품 어디로 팔리게 되는 걸까요?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판매처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 그룹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세일즈 로드쇼를 전격적으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잠재 고객들에게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고 본격적인 글로벌 수주전에 돌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첫 번째 메가 고객이 확보가 됐습니다.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인데요. 이 구글 딥마인드의 AI 거대 행동 모델이라는 두 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신체, 또 현대 모비스의 액추에이터 관절 기술까지 이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물리적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상용화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딥마인드 이외의 판매처는 어디일까요? 현대차 그룹은 구글 딥마인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대에서 잠재 고객 확보에 집중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산업군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제조 공장의 복잡한 부품 서열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같은 대형 물류 창고 업체의 팔레트 제어, 또 이송 작업에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먼지 한 톨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죠. 이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작업에까지도 이 아틀라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산업군은 어디일까요? 식음료, 건설, 인프라 현장, 또 위험도가 극도로 높은 에너지 발전 업체까지도 조준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업무들을 아틀라스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는 확실한 B2B 수요를 공략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수익성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지금 현대모비스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외부 조달 비용이 없는 극도의 고마진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직접 양산하기 때문인 건데요. 그 실적을 숫자로 예상해보자면 28년에 미국에서 35만 개의 액추에이터 생산이 본격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일 로봇 부품 사업에서만 예상되는 매출이 무려 5,250억 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손에 쥐는 순수한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예상 EBITDA가 1,575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마진율을 계산하자면 무려 30%에 육박하는 초고수익 사업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0%라는 숫자가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현대모비스가 해오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이나 단순 모듈 조립 사업의 글로벌 평균 영업이익률은 통상적으로 3%에서 5% 안팎의 마진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사업은 진입장벽이 극도로 높은 독점적인 하이테크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30%라는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부품 사업과 비교해 본다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내용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보시죠.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로봇 시장이 초기 단계인데 너무 과도한 가치 부여가 아닐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젠슨학 CEO가 사실 휴머노이드 시장의 폭발성을 이미 예고했었고요. 일론 머스크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가 현재 전 세계 누적 운행 중인 차량 대수의 16억 대에 최소 10배에 달할 수 있다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로봇 시장은 그야말로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든 태동기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실체가 있는 기업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상장 업체들의 올해 평균 EV/EBITDA 멀티플은 무려 13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독자적인 기술 내재와 미국 현지의 대량 양산 능력, 또 구글 딥마인드와 현대차 그룹이라는 공급처 확보까지 3박자 실체를 모두 갖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증권이 제시한 90만 원이라는 목표가와 함께 높은 멀티플 적용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브리핑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현대모비스의 기업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28년 이후에 공급 물량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실적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여기 더해서 센서의 역할을 하는 제어기까지 통합 공급하는 사업 영역의 확장이 가시화된다면 기업 가치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두뇌를 가진 구글 딥마인드와의 협업 실제를 확보한 만큼 하반기 로드쇼는 전 세계 B2B 시장에 현대모비스의 양산 능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어제장에서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종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 어제 좀 밀렸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60만 3천 원 선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다행히 프리장에서는 1%가량 소폭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장에서의 움직임까지도 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수진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력 관리 솔루션인 클라로스와 함께 대량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어떤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전자업계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가 2024년 미국에서 설립이 된 전력관리 솔루션 기업인데요. 클라로스와 협업을 해서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VIR 관련해서 통합형 전압 조정기를 대량 생산할 예정인데 이 IVR은 데이터 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인공지능 가속기 등의 프로세서에 공급될 수 있는 전력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전력관리 반도체입니다. 현재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800V 직류 기반의 고전압 전력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800V 고전압은 서버렉 단위로 대규모 전력을 송전할 때는 전력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는 낮은 전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 손실과 발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로스가 설계한 이것은 프로세스에서 불과 수 밀리미터 떨어진 초근접 지점에서 전압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클라로스 측의 기술 데이터에 따르면 이것을 적용하게 될 경우 전압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양산은 삼성 파운드리의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14나노미터 핀펫의 공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핀펫 공정은 반도체 소자의 채널을 기존의 평면 구조가 아니라 3차원 입체 구조로 설계를 해서 전류 누설을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삼성 파운드리가 GPU와 HBM 인터페이스 다이 등의 기존 연산 반도체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전력관리 반도체로까지 생산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부분인데요. AI 산업 성장으로 연산 성능 못지않게 전력 효율성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력은 삼성 파운드리가 14노미터 성숙 공정의 가동률과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동시에 AI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객관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클라로스의 다니엘 퀄트란 최고 경영자 역시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대량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고객들의 오랜 우려가 이번 생산 계약으로 해소가 됐고 고객들이 생산 일정에 맞춰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파운드리에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살펴봤고요. 삼성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고객사들에게 설명하는 세이프 포럼 2026 일정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과 내용들 점검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다가오는 7월 1일에 이 서울 서초사옥에서 세이브 포럼 2026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세이브 포럼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고객사와 파트너사들에게 자사의 최신 반도체 공정기술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반도체 설계부터 첨단 패키징까지 이어지는 이 생태계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기술 행사입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삼성전자의 신종신 디자인 플랫폼 개발실장이 기조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또한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의 대표가 3년 연속 주요 연사로 참석합니다. 리벨리온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리벨100을 삼성전자의 4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서 위탁 제작하고 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와 견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부는 과거 세이프 포럼을 통해서 초미세 공정기술력을 대내외에 입증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1.4나노미터 공정 양산 시기를 공식화했고요. 2023년에는 2나노미터 모바일 공정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지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턴키 전략까지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행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영업 적자 상황을 반영해서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서 운영됩니다. 대규모 행사 기획보다는 철저하게 실무와 비용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기존 고객사와의 기술 생태계 협력을 내실 있게 다지고요. 수익성 방어에 주력하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지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함께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수치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발행이 됐는데요. 기업 분석 리포트 안에 목표 주가가 48만 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적의 추정치를 살펴보게 되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예상 매출이 179조 원, 영업이익은 92조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40%, 영업이익은 1,850% 증가한다라는 데이터인데요. 실적 상향의 주된 원동력은 국내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LPDDR, 그러니까 저전력 이중 데이터 속도 메모리의 가격이 당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적인 출하량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AI 연산을 처리하는 CPU에 저전력 메모리가 필수적으로 탑재가 되면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가격 상승분이 올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성과급 그리고 충당금 등의 수익성 약화 요소를 모두 상쇄하고 남는 이 구조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수익성의 역전 현상도 실적을 견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 2분기를 기점으로 낸드 플래시의 수익성이 HBM의 수익성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연구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서 다변화된 메모리 포트폴리오가 전체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환원 정책에 기반한 재무적 지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을 약 308조 원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잉여 현금 흐름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각종 설비 투자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실질적인 자금입니다. 이 중에 50%를 주주환원에 투입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 그 규모가 거의 153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해에 자사주와 배당 비중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에 66조 4천억 원, 현금 배당에 77조 원이 배정됩니다. 이것을 주당 배당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4,850원이 나오고요. 6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배당 수익률이 4% 수준에 달합니다.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1개월 이상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이 타 메모리 업체 대비 낮게 형성된 것에 대해서 뚜렷한 하락 근거가 없다라고 분석하면서 오히려 현재 펀더멘털을 활용한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프리장에서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3.8% 올라오고요. SK하이닉스가 5.8%, 284만 원, 스퀘어가 지금 8%까지 프리장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정규장에서도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삼성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안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종목은 삼성전기고요. 수치로 보면 지금 700%대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승의 배경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심 요인은 AI 산업 확대로 인해서 이 고성능 반도체 부품의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AI 서버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와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FCBGA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MLCC는 전자기기 내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필수 부품인데요. FCBGA는 고집적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와 연결해서 전기 신호와 전력을 오차 없이 전달하는 최고난도의 기판입니다. 구글과 메타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과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게 되면서 이 두 부품의 주문량이 급증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게 된다면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조 3,17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수익 투자자들 역시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같은 기간 1조 3,900억 원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I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핵심 부품인 MLCC나 기판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 300만 원까지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한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근거는 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 확보에 있고요. 그에 따른 가파른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2027년에 3조 원으로 올해 대비 84.8%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8년에는 4조 3천억 원으로 41.9%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현재 반도체 미세 공정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손실이 적고 고전력 대응에 최적화된 FCBGA FCBGA 기판 시장이 2032년까지 연평균 10%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부품은 실리콘 커패시터인데요. 이 부품은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즉각 공급하면서 고성능 AI 장치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현재 대량 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삼성전기는 최근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과 1조 5,700억 원 규모의 실리콘 커패시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사업과 다르게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지 않아서 이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향후 연속 수주 시에 수익성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실 MLCC 쪽에서 일선으로 있는 건 일본의 무라타입니다. 무라타 등 글로벌 경쟁사들은 현재 움직임이 어떤지, 우리 국내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우고 있을까요?
네, 글로벌 주요 경쟁사들 역시 AI 부품 수요 경쟁에서 한번 직접적으로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무라타 제작소는 6월 17일에 보니까 주가가 거의 18% 급등한 12,850엔을 기록하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무라타가 AI 분야의 핵심 승자가 될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13,400엔으로 대폭 상향했는데요. 반면에 동종업계인 바이오유덴의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상대적 가치 평가가 낮다라는 이유로 투자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등 철저한 기술력 중심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첨단 부품 공급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은 생산 능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FCBGA와 MLCC, 실리콘 커패시터 분야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종업계인 LG이노텍 역시 6월 16일에 간담회를 열고 이 베트남 신공장을 통해서 생산 라인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2031년까지 관련 부품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를 했는데요. 이 기존의 모바일 기기에 집중되었던 국내 부품사들의 사업 구조가 AI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기도 오늘 풀장에서의 흐름이 지금 좋습니다.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한 226만 원 선 지나갑니다. 어제 전고 돌파했었는데 추가적인 랠리 나올지 오늘 정규장에서도 지켜보시고요. 넘어가서 이번엔 지수 전반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9,000피에서 우리가 종가를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시장 불안했던 심리를 좀 잠재우고 다시 한번 강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종의 강력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도 함께 붙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달 초에 반도체주 조정으로 코스피가 7,400선까지 밀리며 변동성이 컸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지난 6월 15일 94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 타결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후반으로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했고요. 물가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 결과 6월 17일 이 V코스피가 79로 하락하게 되면서 7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80선을 밑돌게 됐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해서 56%, 순이익은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낸드 플래시의 수익성이 HBM의 수익성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러한 연구 데이터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이러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11,500선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시장 쏠림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도 같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분석되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현재의 상승을 단순한 과열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I 산업 성장에 따라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KB증권은 코스피 9,000선 돌파에 대해서 1980년대 후반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을 바탕으로 주가가 8배 이상 상승했던 삼저호황의 시기보다 더 빠르고 강한 흐름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기업들의 AI 투자에서 비롯된 명확한 실적 추정치 상향에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의 AI 인프라 핵심 부품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 상승 속도가 지수의 상승 속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주가 대비해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오히려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블이 붕괴하려면 경기 사이클이 꺾이거나 금리가 급등하는 명확한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런 위험 요소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이나 급격한 통화 긴축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한 실적 기반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23일에 워치리스트 포함 가능성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시장에서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또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연기금 그리고 이 대형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을 배분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 장기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돼서 한국 증시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해왔던 외환 시장의 개방과 세계 국채지수의 편입 가능성 등의 투자 인프라 개선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걸림돌도 있는데요. MSCI가 정책이 시장에 안착을 했는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외환 시장 24시간 거래 제도가 발표인 이후인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시장 접근성 평가 부분에서 6월 관찰 대상국 편입이 다소 이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MSCI 선진국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S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도체주 위주로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애플과 인텔이 협력해서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면서 인텔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넘어와서 살펴보자면 어제장 그야말로 반도체가 이끌었던 시장이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도 영향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 스퀘어 장 초반부터 강했었고요. 삼성전자도 오후장 들어서 들어 올렸습니다. 또 이 밖에도 삼성전기가 8% 넘게 뛰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현재 프리장에서 역시나 반도체 투탑 강하고요. 또 스퀘어는 8%까지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개장도 어제와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시장에 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피 이제는 1만 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1만 피 돌파할 거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지만 향후에 1만 선 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뭐 일단은 현재 만 스피, 네. 그다음에 12,000 스피까지가 나왔죠.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우리가 9,000피를 넘었는데도 네. 같이 축보를 들지 못했잖아요. 뭐 그만큼 우리나라의 증시 특성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에 커졌고요. 그리고 결국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단인 SK 스퀘어, 삼성전기까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200 기준에서는 뭐 100개 종목이 올라가지를 못했고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위부터 한 5위까지의 종목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9,00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10,000포인트를 간다, 12,000포인트를 간다. 이게 우리의 계좌와는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조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보다는 종목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의 종목 섹터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집중적이게 보시는 게 좋고, 매번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에는 어제와 같은 장에서는 종목을 조금 반도체 쪽으로 압축을 했다면 덜 빠지고 더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만스피 그리고 12,000포인트를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웃고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반도체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계속해서 주도 테마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동시효과권 살펴보자면 SK하이닉스가 5%가량 강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스퀘어가 20% 넘게 오르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210만 원 선 터치한 모습 체크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자는 조금 약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보자면 극단적인 쏠림이 나왔었죠. 다른 종목을 손절하고 나와서라도 이제라도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이쪽으로 가야 되나 싶으실 것 같아서요. 이 내용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벌써 몇 번째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종목 교체 어떻게 보실까요? 조금 냉철하게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그렇게 하라 그래도 또 못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다고 하면요?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네. 해야 됩니다. 예. 하면은 물리실 거예요. 예, 물려요. 거의 90% 물립니다. 그럼에도 해보세요. 예. 그냥 뭐 길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와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을 때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198만 원까지 내려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거의 300만 원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일주일 조금 넘은 기간에 SK 하이닉스는 거의 80만 원 주당 80만 원, 70만 원 올라간 거를 보시면 물론 뭐 잘된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로 압축을 하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손절을 하더라도 아니면 비중 축소를 하더라도 이 친구들로 어느 정도 비중을 옮겨 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에라도 지금에라도 이런 질문들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급등을 좀 하더라도 지금에라도 저는 반도체 쪽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실어 놓는 게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 놓으시면 나중에 조금 더 사는 방향이 좀 지어질더라도 저는 시장의 수능에서 반도체를 좀 담아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들어간다면 우리가 물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물리더라도 주도 섹터 반도체에 물려야 된다라는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말고 우리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우수해야 될지 우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놓고 본다면 환호성이 나오지만 코스닥 어제 장중에 천선까지 깨졌었죠.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코스피 독주 체제에서 소외가 된 코스닥의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제 이제 조롱글들이 많더라고요. 코스피는 9,000을 깨는 게 빠를 것인가, 코스닥은 900을 깨는 게 빠를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찾아보는 게 나을 것인지, 코스피에서 그래도 가는 놈을 빠르게 잡을 게 나을 것인지, 요거를 냉정하게 생각하면 예전에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시장에서는 코스닥도 따라서 올라가겠지라는 아이디어가 통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코스피뿐만이 아니라요. 일본 증시도 같이 신고가를 가는데 일본 증시도 가는 친구만 갑니다. 실제로 키옥시아가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무라타 제작소, 그다음에 기판을 만드는 이비덴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전일 미국 시장은 꽤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끝났습니다만 케빈 허시의 FOMC가 끝나고 난 미국 시장도 보시면 전체적인 종목이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제 기준 플러스권을 보여줬다라는 거. 결국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옮겨 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더 이상 뭐 너무 암울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코스닥도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1000포인트를 잠깐 깰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코스닥도 역시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괴리율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코스닥은 저는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코스피의 상승률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비중은 코스피 쪽으로 실어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코스피 위주로 흘러가긴 하겠지만 코스닥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반도체 소부장단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SK하이닉스 이야기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5%가량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재료가 너무 많죠. ADR도 있고요. 주족 환원도 있고요. 또 어제 나왔던 HBM4E 샘플 공급, 또 이제는 애플에서 또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재료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우세할 거다. 이런 시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단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항상 여쭤볼 때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를 항상 네. 여쭤봤고, 그다음에 중국집 가시면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를 항상 여쭤봤는데 역시나 저는 아직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별로고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뭐가 더 좋을 것인가를 선택을 항상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엔 삼성전자는 지금 디램 값의 폭등, 그러니까 디램 값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배경이 받쳐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고, 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디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에 어찌됐든 간에 점유율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는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디램과 이제 랜드 플래시도 만듭니다만 결국에는 HBM이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간다라는 걸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HBM이라는 거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올해 엔비디아의 가격 그 경제 입찰이 끝나면 아마도 HBM은 한 지금으로부터 2배, 3배 가격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도 반도체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2.8%가량 오르면서 9,3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다시 1,000선 회복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럼 저희는 정규장 개장문 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6월 19일 우리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반도체주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애플과 인텔이 협력해서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은 8%대, 브로드컴과 AMD도 4%가량 올라와 줬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왔었죠. 반도체 투탑 위주로 흘러갔었고 특히나 하이닉스가 주도했었습니다. 삼성, 전기, 스퀘어까지 모두 다 강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에 1,000선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수의 상황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좀 반전이 됐네요.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강세로 출발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합니다. 1,000선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고요. 현재는 9,999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일제히 빨간불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가 2%가량 올라와 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시작부터 강하네요. 4% 넘게 뛰면서 28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SK 스퀘어도 8%가량 오르면서 18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삼성전자 우선주 또 삼성전기까지 오늘 시장에서 오름세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확연히 파란불이 많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소폭 올라와 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그룹 쪽 오늘 좀 밀리네요. 레인보로틱스 역시 2%가량 빠지고 있는 반면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2% 가깝게 올라와주면서 21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장 초반부터 개인들의 사자세가 강합니다. 벌써 1조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7,400억 원, 기관은 4,500억 원가량 물량 털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1,285억 원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713억 원, 기관은 6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 코스피 위주로 흘러갈 것 같네요.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좀 네.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님들은 오늘도 여전히 좀 포모를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급하게 대응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잘 지키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고 오늘도 코스피는 2% 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장 후반 되면은 조금 달라질 거는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코스피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집계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기로 보여지고요. 기관 쪽에서도 이제 금융투자 쪽, ETF 쪽 자금들이 살짝은 4천억 정도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도 반도체, 투톱 그리고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좀 아쉽습니다. 코스닥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하락하는데 자꾸 이렇게 뭐 희망 섞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락할 이유가 많이 없거든요. 물론 코스피만큼의 돈을 많이 벌지도 그리고 코스피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지도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코스닥이 지금 이렇게 코스피를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하나 괜찮은 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반도체만 갔어요. 근데 코스피에서 정말 돈 잘 벌고 똘똘한 테마가 뭐 예를 들어서 조선, 방산, 원전.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반도체한테 수급이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제 그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건 코스피 내에서도 돈을 잘 버는 섹터가 떨어질 정도인데 그렇게 따지면 3순위인 코스닥이 갈 이유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 얘기가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계속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은 거래소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튀고 있나 코스피 200 쪽을 본다면 LS 일렉트릭이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네요.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삼성물산,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기사가 나왔었죠. 테슬라의 이제 테라펩 건설을 하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TC 본더 장비인 한미반도체가 오늘 그나마 장비단에서 좀 올라가 주는 것 같고 어제 이제 같이 올라갔었죠. HPSP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늘 JNTC라든지 필옵틱스 뭐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C가 그 공장 증설이 취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JNTC가 뭐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뭐 신제품을 개발을 했다. TGV 뭐 장비 자체를 개발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 분위기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좀 붙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탈출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고 여전히 반도체 대장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리기판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도 한데요. JNTC가 개별 호재가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을 좀 탈출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저희가 좀 급하게 대응한다기보다는 홀드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다만 오후장은 흐름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움직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장에서 사실 막판에 들어 올리긴 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좀 흐름이 미진했었죠. 지금도 SK하이닉스가 6%가량 오르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2%대에서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이렇게 좀 하이닉스가 치고 나갈 때 삼전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의 이제 HBM의 신규 계약 건이 좀 남아 있고 네.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시장의 ADR 상장인 것 같아요. 그 ADR 상장이 제대로 되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수급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뭐 오늘도 이제 300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 네. 더 올라가면 3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수급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은 한 7%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보합권으로 끝나고 SK하이닉스가 7%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1위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꺾고 시가총액 1위가 되는 순간에는 반도체가 고점일 것이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저는 그게 어떤 이론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이런 게 지금 시장을 반영하는 트렌드라고 보여져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라는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 정말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였고 애플이 1위였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엔비디아가 1위고 막 이럽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가 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ADR 상장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는 건 처음에 증권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SK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유상 증자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받고 그냥 증자를 시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증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님의 지배구조 개편이 조금 흔들립니다. 지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100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할 거다. 결국엔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지배구조가 단단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의 100조 부분에 대해서 주주 친화 정책이 뭐 결국에는 이제 수정 공시가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아닙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SK 하이닉스의 100조 저는 100조도 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50조, 200조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 수급 심리가 들어오는 것 같고 또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수급까지도 붙어서 아마도 빠르면은 이번 달 내에 시가총액 1위가 바뀌는 장면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DR 상장 이슈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이닉스 30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가총액의 1위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이야기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가네요. 6%가량 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KB증권 쪽에서 300만 원의 TP가 나왔는데요. 이유는 MLCC 판가 상승 예상 그리고 중일 갈등 장기화에 따른 반사 이익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그동안 저희가 삼성전기가 부담스럽다면 이노텍을 봐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어차피 이노텍도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럼 가능하다면 전기에 올라타는 게 맞을까요? 신규로 산다면은 이노텍을 사시는 게 맞아요. 여전히요?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기가 안 좋다라기보단 이거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이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좋고 또 삼성전기에 대해서 지금 고평가, 고밸류 논란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엔 삼성전기가 올라가면서 이비덴이라든지 일본의 그다음에 무라타 제작소가 어쨌든 1위니까 그렇죠. 무라타 제작소의 시가총액의 2배예요. 지금 삼성전기가. 전기가요. 네. 그러면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 조금 떨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의견도 좀 반대합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전기가 이제 무라타 제작소가 만드는 MLCC도 합니다만 삼성전기는 이비덴, 그러니까 일본의 이비덴이 하고 있는 기판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카메라 모듈까지 뭐 로봇에 장착이 되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기 뭐 300만 원이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현재 주가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한 ETF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서 아마도 기관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200만 원 이하짜리로 떨어진다면 그때 매수를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고 더군다나 지금은 뭐 무라타 제작소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 고평가다, 고밸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여전히 신규 매수한다면 이노텍을 봐라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저희 로봇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풋옵션 만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의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선을 긋기는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과 구글의 연합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뭐 그건
그거는 이제 현대차 다니는 사람들만 알겠을 거예요. 예, 저도 뭐 그걸 알고 있다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손정희 소프트웨어 회장이 손정희 회장이 풋옵션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좀 보이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님이 또 투자를 잘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져갈 거는 같습니다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10% 지분을 가져온다? 네. 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맞는 얘기일까?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또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풋옵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이제 주가에 모멘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정의선 회장님이 그 10% 지분을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편, 순환출자라는 게 이제 현대차그룹에서 곧 깨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을 좀 더 갖고 온다면 순환출자 구조 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풋옵션 행사,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뭐 이런 상황보다는 그냥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체적인 퀄리티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 이런 거만 본다면 여전히 편안한 선택은 현대차 그룹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현대차 이야기를 주셔서요. 이거 한번 연계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사실 어제장에서 빛을 좀 발하지 못했었죠. 근데 현재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강하진 않습니다. 현대차 소폭 올라와주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진 않고요. 오토앱은 좀 밀리네요. 특히나 지금 현대차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는 현대차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너무 안 가요. 저희가 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주가가 이렇게 좀 느지막이 움직이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자꾸 내 거는 왜 안 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현대차가 느지막이 거북이처럼 갈 때가 오히려 매수를 잡아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추격 매수, 삼성전기의 추격 매수 다 좋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지만 그냥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한다면 현대차 그룹주들이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많이 밀리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10% 정도 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이때가 좀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더 좋다. 지금 시장은 너무나 우리가 도파민에 절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3% 올라갔다 그러면 싫어하세요, 요즘엔. 보통 10%? 에이, 그래도 한 10% 먹어야지 라고 하는데 정말 비정상적인 저는 범주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여전히 현대차를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처럼 상승을 했다가 횡보를 할 때 매수의 타이밍,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금 2%가량 올라와주면서 9,29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해서 1%가량 밀리네요. 오후장까지 흐름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9,000이라는 숫자가 어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본 숫자고 오늘은 9,200선 위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1.9%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여전히 소외를 좀 받고 있죠. 0.49% 하락하면서 움직임 나타나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는 좀 빼고 있는 분위기, 선물은 또 들어와주는 분위기로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개장한 지 한 17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도 양 시장에 좀 쏠림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 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우리가 코스피 8,000을 막 넘겼을 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환율 상태고 뭐 물론 이제 전쟁도 이제 뭐 종전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합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후폭풍에 대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코스피도 9,000을 다시 또 쉽게 탈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시장이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죠.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주목을 못 받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주도 산업에 대비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또 이제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율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이번 케빈 워시의 FMC에서 이제 6월 FMC는 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연중에 저는 2회까지 좀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은 야, 이 뭐 금리 벌써 뭐 빅스텝까지 한다라는데 그러면은 뭐 다 팔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원인도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엔화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된다 이러면 이제 뭐 증시 박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규모가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정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클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입니까? 키옥시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사업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주도력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강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많은 자금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제 대출을 뭐 줄여라라는 압박이 나오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좀 소외주들, 특히나 이제 시장이 전반적인 강세가 나올 때 원래는 쌍끌이로 같이 올라가더라. 그러면 내 것도 한번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 많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주도 산업이 아닌 이상은 주목을 받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주도주 섹터는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오늘 이제 좀 섹터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업종별로 보셔도 사실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차트 자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주가 향방 자체로 봤을 때 추세가 뭐 꺾였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반도체 소부장주가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기회에 또 이제 저가로 나올 때 코스닥 저정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코스닥 좀 연결지어서 질문 하는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9,000피 시대가 오긴 했는데 사실 이걸 그대로 온전히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이 좀 들기는 합니다. 코스피도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좀 적은 상황이 있고 코스닥은 또 완전히 소외가 되고 있어서 코스닥은 그래도 7월 달에 기다리는 이벤트들은 있긴 합니다. 승강제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30주년 기념식에서 뭐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지금부터 앞서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러면 7월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갔던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주도력을 갖고 갔고 지금 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잘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투자를 모멘텀을 갖게 되면서 엔비디아와의 관계성이 높아진 기업들이 많죠. 만약에 젠스랑 CEO가 뭐 코스닥 기업이랑 치킨 먹겠다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 엄청나게 날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젠스랑 CEO가 뭐 시간이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뭐 매번 한국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이랑 전부 다 소주 한 잔씩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 간경화로 먼저 돌아가시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특색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소요가 오래된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쪽은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력 설비는 이제 사실 편차가 워낙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과거 2017년, 2018년도에 5G 사태를 떠올리다 보면은 5G 잘 갈 거다 잘 거다 해놓고는 결국 안 가더라. 맞아요. 결국 통신사가 뒤통수 쳐버리니까 어차피 이것도 더 빠져버리더라. 이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에 대한 손길이 잘 가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긍정적인 면이 뭐냐면은 바이오 종목들 이제 투자자들이 잘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최대 규모가 얼마까지 하더라. 그건 최대 규모고 그거 우리랑 안 할 거잖아. 이제 의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었을 때가 오히려 주가를 더 적정 주가를 만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규모가 확 줄었죠. 왜? 네. 아무도 안 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저가 공략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차피 실적에 의존하자. 그리고 지금도 쇼티지가 심각하다라는 집중도가 높은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주도력이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가지 않을까. 여기에 필두로 다시 한번 이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감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7월 달에는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완전히 코스닥 쪽이 소외를 좀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0.95%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2% 상승하면서 수급에 대한 쏠림이 코스피 쪽으로 완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와 섹터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기는 하네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뭐 SOFC 같은 종목들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나왔었고요.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EV 판매 대수도 122% 급등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등록한 대수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2차 전지는 오랜만에 일부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주입니다. 사실 MOU 관련한 내용들 서명식은 19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는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잘 되고 있구나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유가가 떨어졌죠. 지금도 76달러 정도 WTI가 유지를 하면서 여행주 그리고 유가 떨어지면 비행기 항공주가 좀 잘 가는 경향들 있죠. 인바운드 수요도 좀 탄탄히 받쳐준다고 하니까 여행주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도체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더 상대적으로 잘 가고 있죠. 지금 SK 스퀘어가 7% 상승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4.9%. 그러나 삼성 전기도 5% 정도 올라오면서 다 따라가고 있고요. 눈에 띄는 종목 중 하나는 삼성물산입니다. 보통 삼성전자 갈 때 삼성물산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12.6%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 현재 확인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여행주 간단하게 보고 반도체 넘어가 볼 텐데요. 고환율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쇼핑하기에는 사실상 외국인 분들한테는 더 좋은 환경인 거죠. 여행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됐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사실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평가절하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소비를 굉장히 촉진시키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이 잘 되는 원인도 고환율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반도체 자재 쪽 같은 경우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가 사실은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광물 자원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정부 주도에서 이런 산업들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시키고 또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움직이려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차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공급망을 만약에 다각화하지 않았더라면은 반도체도 사실상 남 좋은 일 시킨다라는 얘기만 들었을 겁니다. 뭐 치킨 값이 아무리 올라도 치킨 묵값이랑 닭 통닭값이 올랐는데 뭐 팔고 남는 게 있을까요? 허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허수로 영업이익이 나오거나 단기 수익이 허수로 올라온 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행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는 결국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 동남아 환율이 굉장히 저렴하고 또 중국이 또 환율이 저렴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이제 원화 자체가 많이 이제 평가절하가 되다 보니까 환전을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달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환전하면은 한 650불 정도밖에 손에 안 쥐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 가서 뭘 여행을 간다든가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학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이용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방한 관광객의 규모가 22%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관광객 규모가 지금 형성이 됐어요. 왜 이런가 봤더니 일본이 지금 그동안 제로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뭐 올해가 돼서야 이제 뭐 제로 금리가 끝나게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엔화 가치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을 가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이랑 한국이랑 뭐 거리가 멀지 않죠. 그리고 관광편이 굉장히 많고 한국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일본 간 김에 한국도 한번 갔다 와야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목적지가 사실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지만은 일본 갔다가 온 김에 여기도 가보자라면서 경유한 관광객들도 굉장히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중국인 무비자 허용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수혜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규모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환율 하락.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화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이제 같이 왔을 때가 사실은 여행주들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물가가 높은데 뭐 환율만 싸다라고 해서 온다 한들 흔히 말하는 바가지 요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좀 부담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이번 5월 달,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됐죠. 이미 이제 5월이니까 5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이 이미 충분히 흐른 상황이었는데 이때 기준으로 이제 관광객의 월간 카드 지출금이 2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라고요.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랠리는 지금 이제 유가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항공료 부담도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하절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막 보시는 것처럼 이 카드 지출액이 늘었다라는 것만 보면은 옛날처럼 저기 보따리상들 와가지고 물건 쓰라고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 얘기하신 분들이 분명 계세요. 이거는 어디서 차이가 났냐면 이미 이제 관광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어딘가 봤더니 뭐 면세점도 사실은 그동안 안 팔리던 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수혜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백화점주라든가 면세점주들이 지금 막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 여기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꼭 여기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특히 국내의 1분기 그리고 이제 지난 5월까지의 관광객들의 어떤 동향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판매가 됐던 제품 중 하나가 귀금속이랑 액세서리가 있어요.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금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귀금속이나 이런 것들의 수혜들이 많이 높아지고 또 여기에 주 고객층들이 또 중국 고객들이에요. 중국인들이 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내에서의 공급 자체가 한계가 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금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약국 소비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6% 늘었습니다. 뭐 스포츠 의료용품도 한 85% 늘었고요. 장난감, 오락기기,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 굿즈들 이런 것들도 한 15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관광주들 뭐 여전히 지금도 매력적이다. 근데 만약에 어떤 걸 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관광객 규모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출 규모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기업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행주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면 들어와서 소비하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카드 쓰는 그 양도 많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주 앞으로 좀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가서 시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FOMC 결과가
점도표상 봤을 때는 다소 매파적이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어려울 수 있다. 심지어 25bp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사실상 전망이 가능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연이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부터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일단 반도체 사업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정부가 지금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각국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쉽게 무너지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케빈 호시 의장이 이제 금리 동결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여줄 의원들 의견 물어보니까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는데 어제 미국 지수 다 3대 지수는 빠졌지만 필라델피아 지수는 어떻게 됐죠? 몰랐죠. 올라갔죠. 근데 이 필라델피아 지수에 올라갔던 가장 큰 핵심이 누구냐면 인텔이었어요. 인텔은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옛날 그 CPU만 생각을 하시는데 파운드리 업체로 지금 체질 개선을 하려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를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지금 저도 만약에 해외 투자를 보신다. 인텔과 같은 기업들은 꼭 보신다고 말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도 파운드리 산업을 다시 한번 되찾아오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TSMC 너희 우리 반도체 산업 뺏어간 거야 막 이렇게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본도 지금 키옥시아를 키우려고 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를 대형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너무 확정적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목하실 거는 해외 고객사들을 많이 둔 소부장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싸서 못 사겠다. 물론 우리가 연초 대비 주가 그리고 1년 전 대비 주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올랐다고 해서 안 올라갔었고 싸다라고 해서 이게 안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실적 장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반도체 수요가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설 효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라인을 증설한다고 하지만은 이거 시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용인 클러스터 지금 땅 파는 데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팹을 늘리겠다. 뭐 심지어 일론 머스크까지도 테라팹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2018년도까지 공장 완공돼서 생산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걸 지금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하실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해외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장비사들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HPSP 보세요. 주가 그렇게 높았는데 계속 가지 않습니까? 왜? HPSP처럼 우리가 고압수소 어닝 장비를 비롯해서 이런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TSMC까지 고객으로 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가는 거고 EST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허 침해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HPSP랑은 별개로 우리 기술력이 있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양대 기업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전환 투자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의 전년 대비 2025년도 4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기업들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팹 완공 시기가 앞으로 1년이 남았다라는 점에서 고려해 본다면은 일단 클린룸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오히려 준공 일자보다는 조금 더 빠를 겁니다. 한 3개월 정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 실적이 미지한 부분에 너무 초점을 놓을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장비주 지금도 오늘 보시면은 장비주들 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잘 안 팝니다. 순매수가 60일, 20일 내에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량 덜어낸다 하면서 팔고 있는 와중에도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이거는 싸다라고 느끼면서 접근하고 있는 곳이 장비주라는 점을 보신다면은 지금은 소재 부품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재 부품주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은 장비주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원인은 결국에는 팹 완공 시기에 대한 미스매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되는 물량들이 늘어날 것에 대한 점유율을 선점 효과를 갖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너무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에 한번 반짝 상승했다 빠졌던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보실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부장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소부장이 7월 달 돼서는 좀 랠리가 가능할지 먼저 좀 점쳐볼 텐데 지금 소부장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리고 시총 상단에 체질 개선이 좀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일부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도 있을까요? 일단 시총 상위라고 해서 압축할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시총 상위주들이 해외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파운드리를 가장 무너뜨리고 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이지 않겠어요? 일본의 키옥시아에 SK하이닉스 투자해 있죠.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만 반도체 칩 사지 않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키옥시아에 지분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지금 덩달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각국이 지금 AI 패권을 갖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고, 이 패권에 도전하는 강력한 두 주체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장비주단에서 해외 고객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 잔고도 역대 최고를 달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만 쌓아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가동률도 지금 90% 이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문 들어오면 우리 언제든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금 잔고도 많이 쌓아놨어. 근데 이게 지금 당장 2027년, 2028년도에 준공될 건물에만 한정적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일론 머스크 테라펜 만든다는 거에 대한 시가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가 가져올 물량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7월이라고 해서 7월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이오보단 더 갑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장담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 바이오주들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드렸을 때 6월 중순 이후부터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온다는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입이 계속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보시되,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 어려울 때는 떨어져도 바이오라고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근거들이 뭐 그만큼 실적 부담감에 대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도 저렴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주는 오히려 지금도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고 여기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섹터는 꼭 코스닥이라는 입장만으로 해석하시기보다는 나누어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시선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시는지 주목할 만한 탑픽 종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많이 좀 사골처럼 우려먹었던 파크 시스템트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말 뭐 1분기 실적도 완전 박살났고 영업이익도 뭐 80% 됐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30만 원 이상 돌파를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나오냐면은 결국 이제 장비단 중에서 해외 점유율이 얼마나 높고 또 글로벌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력 현미경 만드는 회사고요. 뭐 지금까지도 산업 장비를 만드는데 가동률이 한 97%, 그리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업 장비는 한 95%, 그리고 연구용 장비를 생산하는 지금 가동률이 9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 들어온 대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1분기 수주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지금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점유율에서 원자력 현미경은 1위 기업이에요. 해외 매출도 8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지더라도 우려할 사항 아니다. 왜? 모두가 이 파크 시스템을 찾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일단 주가 면에서 봤을 때 뭐 저는 이전 고점도 충분히 탈환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저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장비주들 중에서 특히나 또 시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한 주 가격이 또 크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노리시기보다는 일단 단계적으로 28만 원 선 돌파 이후를 한 번 더 주가가 안정화되는지를 기대해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만 원입니다. 상당히 깊게 드렸죠. 이까지 빠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까지 빠졌다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한 마이너스 한 30% 났을 겁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네. 정도로 우리가 주워 담을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습니다. 말아 올리는 중이라서 지금 한 2% 상승하고 있으니까 함께 좀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22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죠. 오늘의 탑픽 종목까지 잘 들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서수진 앵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바로 9,000P라는 세계였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환호하기보다는 조금의 우려에 가까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너무나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코스피 안에서 그 안에서도 반도체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이 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스닥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장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FOMC 회의 이후 급락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는 또 한 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대한 MOU에 대한 서명을 마치게 됐고 또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한번 문이 열리게 되면서 유가에 대한 안정화까지 따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매크로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2.8% 상승세 보여주면서 9,300선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9,000P를 어제 달성했다면 이제 1만 P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8,000P에서 9,000P로 가는 기간이 22거래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1만 P를 어떤 기간에 걸쳐서 만나게 될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도 하락불 켰습니다. 1% 넘게 밀리고 있고 역시 천스닥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985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수급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8천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1조 원 매수하고 있는데 어제장, 오후장에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1시 이후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은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매도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들의 엇박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까지 움직임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역시 덜어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코스닥 안에서는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개인 쪽에서도 1,700억 원가량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안에서 유통업이 가장 큰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무려 6% 넘는 빨간불 켜냈습니다. 유통업 안에서는 백화점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바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하절기에 다시 한번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유통업이 6%대 빨간불, 그리고 보험 쪽에서도 오늘 강세 흐름 돋보입니다. 보험 관련된 소식으로 는 1분기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 216%가 나오게 되면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래에셋 생명을 중심으로 상승해 나가고 있고요. 금융업과 전기전자까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에서는 어제 MLCC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었던 삼화전자가 또 한 번 두 자릿수 20%가 넘는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전력기기까지 다양한 상승 종목들 나타내고 있고요. 제조업과 통신업까지 현재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지수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전기가스업 밀려나고 있고요. 종이목재와 의약품, 비금속, 광물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도 오늘 1%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코스닥에서 기타 서비스가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하락하고 있는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 비금속이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금속과 출판, 매체, 목재, 운송장비, 부품, 운송까지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 켠 가운데 역시나 반도체주의 강세가 돋보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5%, 삼성전자는 2% 각각 상승해 나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280만 원 뚫어냈고요. 삼성전자는 37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등하면서 우리 반도체 투톱에게도 힘을 넣어주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이러한 힘 받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인텔과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 미국 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는데 우리 장까지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총을 2,0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세를 또 주도했던 기판과 MLCC 종목인 삼성전기가 오늘도 6% 넘는 빨간 불기둥 세워내면서 이제 24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단계고요.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230만 원으로 바라보는 증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목표 주가 달성해낸 상황입니다. SK스퀘어 오늘 9% 넘는 정말 높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스퀘어와 삼성물산에 대한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SK스퀘어에서 오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이닉스의 대안 투자 성격이 강한 종목이
종목이라면서 오히려 더 빠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부터 주식형 펀드에서 단일 종목 편입 한도의 규제가 하이닉스에도 적용이 되게 되면서 대안 투자 매력도가 갈수록 급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 밝혔습니다. SK스퀘어 오후장의 흐름까지 지켜보시고요.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어제장 부진했던 반도체 소보장이 선별적인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반도체는 4% 강세, HP, SP 5% 불기둥 세워내고 있고요. 반면에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는 각각 5%, 3%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메리츠 제2호 스펙은 124% 강한 불기둥 세워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K스퀘어가 현재 9% 넘게 상승해내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1% 넘는 강세 흐름이 돋보였거든요. 장 후반까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이어서 7위부터 12위의 움직임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삼성물산이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대안의 매력도 상승해 나가고 있고요.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생명과 물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이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4.63%, 그리고 이외에도 셀 그룹 중에서는 삼성 SDI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반면에 조선주는 오늘 약세 흐름 체크됩니다. HD 현대중공업 2% 밀리고 있는 가운데 원전 모멘텀으로 주목받았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6위입니다.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 찾지 못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은 쉬어가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쪽에서 2%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금리 관련된 변수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위부터 12위에 대한 움직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리노공업이 강보합권 확인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1.28% 강세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당제약과 이오테크닉스 시가총액이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의 강세가 오늘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후반까지 이러한 움직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9일 날짜로 미국과 이란의 서명식 MOU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주말 사이 뉴스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푸시 한국지수가 리밸런싱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장 동시 호가 부근에서 매물이 좀 출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 막판의 움직임 더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